안녕하세요, 마치즈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클로저 사이트를 통해 과거에 비해 빠르게 확인했는데 실적 발표 시즌에는 실적 잘 나온 기업 위주로 주목을 받기 때문에 매출 및 이익 증가 기업 10개씩 20개 기업을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한 내용은 클로저에서 제공한 정보를 엑셀로 정리해서 전체 기업 중 자체 필터링해서 선정했고, 지난번 중간 점검에서 언급했던 기업을 제외하고 영업이익률 증가 기업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 상위 기업 중에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익률이 상승한 기업을 뽑아보았고,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적자거나 이익 규모가 너무 작은 업체들은 제외했습니다. 매출 증가 기업도 전년 대비를 기준으로 매출 증가 상위 기업 중에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이 상승한 기업을 골랐고, 매출은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종목을 실적 이슈 사항만 체크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 상회한 업체가 76개, 부합한 업체가 29개, 하회한 업체가 254개로 미달성한 업체가 훨씬 많고, 영업이익 증감 요인도 증가가 785개, 감소가 1178개로 감소가 많았습니다. 1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계는 실적 발표 마감일인 15일까지 마무리하고 16일 오전 20개 종목을 선정했고, 어제 하루 천천히 들여다보고 편집해서 올립니다. 누구나 분기 실적 나오면 자신의 투자 기업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관심 기업 실적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기업 1분기 실적을 투자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우는 다음 분기 내지는 늦어도 다다음 분기 이후 구조적으로 좋아질 회사를 찾는 데 활용합니다. 실적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한동안 이어질지 생각해보고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추가로 연구를 합니다. 또한 실적 잘 나온 업체를 통해 업황도 참조할 수 있는데, 이번 분기에는 통신업종이 특히 잘 나왔습니다. 최악의 업종을 살펴볼 수도 있고, 개선 조짐을 보이는 업종이 있다면 좀 더 관심 가지고 관련 기업을 살펴봅니다. 그럼 영업이익 증가한 기업 10개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준은 전년 대비 상승률 플러스 전분기 대비 상승률을 토대로 여기서 적자 기업 빼고 이익 규모가 너무 낮은 기업은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이건홀딩스. 전분기 대비 77.5%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990% 상승했는데, 건축자재 업체 이건산업의 지주회사입니다. 2018년 4분기부터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했고 이익도 증가했습니다.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건그린텍과 이건창호 부분의 실적 개선이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보통 홀딩스나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자회사에 비해서 저평가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는데,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건산업보다 이건홀딩스가 좀 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좋은 상황이고, 주가도 실제로 이건산업보다 이건홀딩스가 좋은 모습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면 매출액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까지도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다 더 주목받을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동성화, 전분기 대비 90.3% 늘어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87%, 매출은 그다지 늘지 않았는데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신발용 우레탄인 합성 피혁 제조업체인데 매출은 소폭 늘었는데 이익은 좀 많이 늘어났죠. 매출 원가 감소 요인이 있었는데, 합성 피혁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 중 유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서 환율과 유가 영향을 동시에 받는데, 2분기는 환율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유가 관련해서는 지난 하반기에 비해서 좀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사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삼진, 전분기 대비해서 73.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34% 증가했습니다. 삼성 TV 리모컨 제조업체인데 주요 납품업체인 삼성전자의 글로벌 TV 점유율이 이 회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2018년 3분기에 삼성전자 글로벌 TV 점유율이 17.3%까지 하락을 했다가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20%대로 다시 상승한 효과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삼성 TV 글로벌 매출 증가가 이 회사 실적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 주가 추이도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전분기 대비해서 89.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70% 증가했습니다. 텍스 리펀드 회사인데, 관광객이 해외 나가서 물건을 사면은 개별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이런 텍스 리펀드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1분기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대충 살펴보니까 한 12에서 15%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도 관광 성수기인데다가 환율도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1분기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5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일회성 파생 상품 손실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 전환사채 풋백 옵션 때문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철강,
전분기 대비 2.4%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98%가 증가를 했습니다. 철근 제조업체인데 개선된 실적임에도 주가는 큰 반응이 없습니다. 2018년도에 경협지 효과 플러스 지방선거 관련주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후에 그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기료 업체이기 때문에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부분이 좀 걸리는데, 1분기에 한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적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2010년서부터 2012년까지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됐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이때 한국철강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추가로 철근 수요처인 토목 및 건설시장 연구를 또 해볼 필요가 있는데, 주택 공급이 좀 포화 상태인 그런 측면도 있고, SOC도 경협이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많이 늘리기엔 또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는 좀 우량한 편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전분기 대비해서 74.7%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1.2%가 증가를 했습니다. 바이오 제약업체 중에서 올 1분기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늘어난 기업들이 많은데, 신약 개발 위주 업체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를 했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매출 규모가 1000억인데 다른 업종이면 모르겠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임에도 꾸준한 매출 및 이익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 비중보다는 신약 개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측면이 좀 더 높습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은 약 개발 이전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우원개발 전분기 대비 3153%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0%, 토목 및 도시개발 업체입니다. 도로 및 철도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전년 대비 매출 증가에 비해서 이익 증가도 큰 편입니다. 매출 원가가 크게 감소된 영향이라고 하는데, 분기 보고서에는 매출 원가 관련한 사항이 좀 자세히 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 특성상 한동안 수준은 이어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캠트로닉스 전분기 대비 43.3%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8% 증가했습니다. TV 부품 및 무선 충전기 부분이 주요 사업인데, 특히 무선 충전기 부분에서는 80에서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5G 폰이 신규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가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자동차에 무선 충전기가 기본 탑재하는 것도 작년서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좀 전에 설명했던 삼진처럼 삼성 TV 시장 점유율이 회복하면서 주가가 비슷하게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실적 성장 및 주가 성장력이 있긴 하지만 향후 시장 예상 실적을 초과해서 달성할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광명전기 전분기 대비해서 98.9%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9.7% 늘었습니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나눠주는 기기인 수전배반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부분이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급등한 건 대북 성장 관련 이슈로 경협주들이 급등할 때 같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실적 증가 요인은 원자력을 대체해서 LNG 발전소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배 전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 증가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매출이 올해 엄청나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그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실적하고는 좀 무관하게 경협주의 움직임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전분기 대비해서 110.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0.2% 증가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화학 플랜트 그 건설에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를 133조 원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해외 매출은 유가 상승 시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데가 얼마 전에 미국 공장 건설을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만약 삼성이 미국 공장을 건설할 경우에도 약간 좀 수혜는 될 것 같습니다. 수주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 발표보다는 수주 공시에 주가가 좀 더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앞으로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 수주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업이익 증가 한 10개 업체 정도를 뽑아서 봤고, 이제 매출 증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증가 업체도 매출은 기본으로 보고 적자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 이익도 어느 정도 늘어난 기업 위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월드 전분기 대비 335.3%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82.5% 증가했습니다. 이랜드 계열의 대구의 테마파크 회사였으나
작년부터 주얼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이랜드의 유통 경쟁력 효과도 좀 있어 보이고 향후 실적은 주얼리 사업 성장성이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시총에 비해서 테마파크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유비벨록스 전분기 대비 160.9%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1.1% 상승을 했습니다. 스마트 카드나 비콘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 비콘은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인데 IoT 관련 기기들이 늘어나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회사로 아이나비로 유명한 팅크웨어가 있고, NHN 엔터테인먼트가 주요 주주로 스마트 카드나 비콘 분야에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실적 개선 초입이고 부채가 많은 편이라 상황 개선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미래는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실적으로 반영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투자 시점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액토즈 소프트 전분기 대비해서 353.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59.5% 증가했습니다.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전설 소송 이후에 관련 로열티가 한 번에 반영되면서 매출 및 이익이 1분기에 일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소송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본업과 관련한 실적 개선보다는 중국 판호나 항소심 결과 등 기타 요인이 한동안 주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 실적은 좀 꺾일 것 같네요. 프로텍 전분기 대비 100.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5% 증가했습니다. 디스펜서 전문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칩이나 모바일 전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고 5G 관련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수하고 기술력도 뛰어난 업체입니다. 전망 산업도 좋은데 이 회사를 보면은 좀 특이한 건 이 가치 투자 필터링을 하면은 한 6년, 7년 전부터 매년 필터링이 한 번씩 들어오는 업체인데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은데 그에 비해서는 주가는 그때도 저평가, 지금도 저평가 상태입니다. 특히 작년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할 때 같이 폭락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까지 주가가 빠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을 좀 회복하긴 했는데 이런 걸 보면 가치 투자도 참 쉽지 않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성장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이솔루션 전분기 대비 76%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1.5% 상승을 했습니다. 광트랜시버 생산업체인데 광중계기, 통신선 등 5G 기지국 관련해서 최대 수혜업체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5G 설비 진행되면서 턴어라운드를 했고 내년 내후년에 5G 장비 관련 수요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 내년 내후년에도 지금 정도의 실적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확실히 내년도 내후년도 좋아지는데 주가가 얼마만큼 선반영이 됐느냐를 잘 따져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꺾이면은 한 몇 년 동안 또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투자 및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JNK 히터 전분기 대비 200.8%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9%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 10개 있는 산업용 가열로 업체 중 국내 유일한 업체라고 하는데 작년 12월 수소차 테마로 급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실적이 개선했는데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적 개선은 본업인 산업용 가열로 실적 증가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앞으로 수주 및 수소 관련 실제로 납품이 되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및 주가의 중요한 요인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회사도 좀 전에 얘기했던 광명전기처럼 본업의 실적이 좋고 나쁨, 이 부분보다는 테마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앞으로도 좀 더 보일 것 같은데 실제 이 회사를 가치 투자나 실적 바탕으로 들어온 사람보다는 수소 테마로 들어온 주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홈쇼핑 전분기 대비해서 98.3%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9.2% 증가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인테리어 업체인 하나 LNC를 인수 합병하면서 이 성과가 1분기부터 반영되면서 매출이 급등을 했습니다. 매출만 너무 늘어나고 이익은 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제가 개별 재무제표를 따로 봤는데 본업인 홈쇼핑 실적은 소폭 감소를 했고 현대 LNC 부분은 이익이 좀 마이너스로 좀 보여집니다. 인수합병으로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실적 개선 및 시너지가 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정 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미글로벌 전분기 대비해서 158.5%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0.5%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특히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분양 사업으로 인한 일회성 실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이노스페이스라는 공유 오피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된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실적 발표 이전부터 주가는 조정 중인데 기업 역량은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개선 요소, 특히 이제 수주 공시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라 IMS 전분기 대비해서 52.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2% 증가했습니다. 선박 측정 장비 및 산업 플랜트 제조업체인데 대부분의 매출이 선박 측정 장비에서 발생을 합니다. 본업에서 매출 및 이익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업의 친환경 규제 및 LNG선 수요 증가로 한동안 실적 증가세는 유지할 전망입니다. 넥스턴 전분기 대비 223.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8% 증가를 했는데 3D 열선형 장비와 공작기계, CNC 자동선반 제조업체입니다. 3D 열선형 장비 업체가 많을 때는 80% 이상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됐으나 최고 실적이 발생했던 2016년에 HD 디스플레이 인기로 인한 실적이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부터 주가는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꽤 좋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편인데 향후 이 회사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엣지 이후에 기술적인 수요 증가가 좀 필요해 보이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의료용 심혈관 로봇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수출을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주가가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상승 10개 업체와 매출 상승 10개 업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어제 장을 지켜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많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 더 많다 보니 지수는 빠지는데 실적이 좋은 업체의 주가는 급등하는 쏠림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실적 시즌 이슈는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될 듯 하니까 천천히 전체 기업 실적을 하나하나 보면서 2분기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한 투자자 되세요.